이재명 재판 관련해서 무섭다라는 표현을 하신 분이 있답니다. 그리고 뭐 재판 좀 빨리 해달라 이런 부탁을 또 재판부에 했다고 그러죠. 자, 일단 이 내용과 관련해서요. 이게 좀 알려졌거든요, 내용이. 그러자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이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좀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정교사 사건 재판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김모 씨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재판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자백부터 한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여러 사건들에서 관련자들이 연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다른 여러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재판 지연 전략을 펴고 있고 이 위정교사 사건에서도 재판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하고 있어 김모 씨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아파. 그러니까. 어쨌든 뭐 살아 있습니다. 그날 마음 아픈 사람이 또 있었을지도 모르겠어. 그렇지. 실패다. 이건 뭐 제가 뭐 조작하려는 게 아니라 누구라고는 말을 안 하겠는데. 아니, 네.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 아니고 시켰다는 거 아니고 네. 예, 설마 시켰겠어요. 그 인간이. 그치.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사고 났던 데는 이왕이면 가지. 예? 라고 생각했을 수는 있겠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게 참 약오를 거예요. 응? 네, 네. 그러겠죠. 네. 교통사고에는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 모습도 있네요. 그것도 인상적이긴 하네요. 그런데요. 어제 이재명 대표 관련 이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공범이 있는데 공범이 최근에 재판부에 어떤 입장문을 전달했다는데 최준상 변호사 이게 무슨 입장문을 어떤 내용으로 전달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재판이 있을 때 형사 사건에 내는 변호인의 어떤 서류를 변호인 의견서라고 합니다.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에 여기는 그 이재명 대표의 공범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에 따라서 본인이 선서를 하고 위증을 했던 분인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때 이재명 대표가 정말 내가 아는 것과 달리 증언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교사한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선서한 다음에 내 기억과 다른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위증을 했다. 위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증을 했던 사람이 직접 했기 때문에 거기는 정범인 것이고 그걸 시킨 이재명 대표는 공범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그런데 좀 근데요. 알겠습니다. 그 관련된 인물인데 이분도 이제 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본인은 위증을 했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난 그런 적이 없다고 해요. 공범과 시킨 사람 사이에 지금 증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백을 하면은 간이공판 절차라고 해서 한 번에 재판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쉽게 말하면 그 위증범 같은 경우에는 뻔한 거를 가지고 자꾸 재판을 늦추려고 해. 그러니까 이 재판 좀 빨리 해주세요. 라고 재판부에 얘기를 했는데 왜 빨리 해달라고 하느냐. 이유를 보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하는 동안 5명 정도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특히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했던 지금 아까 봤던 유동규 씨가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하니까 그 정진상 변호인이 막 법정에서 뭐라고 해서 다툼까지 했잖아요. 그러고 집에 돌아가는데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8.5톤 트럭이 그 차를 덮쳤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무섭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인 사람한테 증언을 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야당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리한 직접적인 증언을 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재판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장님 부디 빨리 이 판결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좀 빨리 생활을 정상적인 생활을 해달라는 그런 긴박한 호소인 것이죠. 아니 저는 잠깐만요. 아니, 제가 좀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박성윤이 잠깐만요. 내용 좀 마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입장문 내용을 좀 정리된 게 있어요. 화면 보시면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에 일부 극단 선택, 교통사고 등 이런 일이 있었다. 가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 본인의 지금 여기 보면 위증교사 공범으로 알려진 이 인물이 변호를 통해서 의견서를 낸 건데 가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러니 조속히 재판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이런 부탁을 한 거죠. 재판부에. 그렇죠. 빨리 해달라고. 박성준. 아니 제가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말씀 항상 합리적으로 얘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상당히
상상 속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떤 사건의 관계에 있어서 인과성이라는 걸 가지고 변호인이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유동규가 자동차에 있어서 무슨 덤프트럭이 덮쳤는데 의도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요. 이건 의도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과관계에 있어서 예. 지금 나오는 김 씨 같은 경우는 두려움을 떴다. 지금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CCTV 그 자료 화면을 봤을 때 CCTV인가요? 아니면 그 뭐죠 그게? 그 블랙박스 영상을 봤을 때는 그것이 유동규의 실수에 의해서 사고가 난 거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유동규가 운전 안 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 유동규 그 차량의 실수에 의해서 드러난 걸로 다 나오고 있는데 경찰은 일단 잘 들어보세요.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예. 단수 추돌인데 그거를 덮쳤고 그런 의도성에 의해서 그 사람이 공포에 떨고 있다라고 하는 인과관계를 성정했을 때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본인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설명해서 이 사람이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그럼 팩트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니,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박성준 의원님 말씀하신 다 했죠. 인과관계가 예, 성립되지 알겠습니다. 않은 문제를 가지고 이거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두려움에 떨었고 이것을 알겠습니다. 자체가 설명하는 것이 맞지 변호사로 않다. 한 개만 하셨어요. 말씀드려요. 잠깐만요. 맞지 않다라는 최인영 거예요. 의원 제가 30초 드리니까 네, 뭐 30초, 말씀하세요. 10초만 하면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예.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까지 해오던 변호인을 이번 사건에서 바꿔버렸습니다. 아, 변호인 교체가 됐습니까? 이것 사건 기록해봤자 100페이지가 되겠습니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까? 법정 나와가지고 이제 새로 선임해가지고 기록도 못 봤는데요.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변호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재판장이 그 재판 전략으로 지연 전략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것이죠. 자, 홍석주 의원도 말씀 기회 달라 그랬었어요. 그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생각입니다. 예. 이 당사자인 김모 씨가 두려워한다는 거죠. 왜? 이재명 대표하고 관련된 5사람이 돌아가시고 유동규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가해자 이런 거는 뭐 아무런 어떤 관계없이 일단은 본인 자체가 그 자체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본인은 잘못을 인정했고 했으니까 빨리 좀 재판을 좀 해달라.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준비 기일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준비 기일은 같은 변호사가 당연히 갑니다. 그런데 1차 준비 기일을 하는데 2차 준비 기일에서 변호사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나는 못 봤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봐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하다. 예, 필요하다. 그런데도 이제 재판부에서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 내년 1·8로 이제 한 거죠. 이거는 정말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그런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박상현 교수님까지 마지막으로 말 이렇게 드릴게요. 이거 치열해졌습니다. 갑자기. 예, 박상현 교수님.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변호사를 바꾸고 이런 거는 하나의 재판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뉴스 국민들이 보는 뉴스 시간에 가정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 아까 유동규 영상을 보면 어떤 느낌을 주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잠재적인 야당 대표를 잠재적인 살인자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과 이런 반응들을 계속 틀어놓고 그다음에 이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전제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피해자가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성희롱 사건이라든지 즉 사회적인 위계관계, 직장에서의 뭐 어떤 상하관계 이런 거 있어서 그 감정,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이 중요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뭐 젠더 민감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형사 사건에서 지금 관련이 없는 증거가 없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연속선상에서 놓고 마치 야당 대표를 잠재적 살인자인 것으로 국민들이 느끼게끔 만드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자체가 이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질 거라고 보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치열해졌습니다. 지금 요 내용이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약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당사자가 좀 얘기했고 이거 소개해드렸는데 여기 좀 반응들이 다 하셨어요.